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런 것 같습니다. 뭐가 있냐면, 영업의 달인들을 보시게 되면, 영업을 잘하는 분들 있죠. 제가 현장에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한 달에 월급을, 수당을 200만 원 받으시는 분 계시지만, 300, 400, 500, 우리 회사에서 매니저분들 중에서 월급을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 원을 넘게 받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매니저분들이. 저는 제가 지금 추진단장 하면서 충청총괄단을 제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예전에는 충청하다가 얼마 전에는 제가 또 호남도 같이 했었는데, 제가 가장 많이 버신 매니저님들은 850, 제가 그 정도를 봤어요. 보통 많이 번다 그러면 한 600 정도, 500에서 600 정도, 이런 분들은 수없이 많이 봤는데, 문제는 1,000만 원 버는 분들이 있을까? 근데 저기 있지 않습니까? 아주 도맡아 가지고 1,000만 원 버는 분이, 저 울릉도 아시죠? 강미경 매니저라고. 그분이 매달 1,000만 원을 넘게 받아요. 처음부터 1,000만 원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달에 건수를 몇 건을 하냐면 60 몇 건, 70건 가까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그래요. 근데 매달 그래요. 제가 강남 쪽을 갔더니 강남에 있는 매니저들이 900을 받아요. 한 5분이. 근데 저는 이 양반들이 매달 하는 게 50건수가 50건이 넘어요. 지난달에 전국에서 1등 한 사람이 몇 건 했는지 아세요? 76건을 했습니다. 수치 기준으로. 2등이 몇 건 했는지 아세요? 74건. 3등이 몇 건 했냐? 74건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해외여행 도전을 우리가 하잖아요. 해외여행 도전 해가지고 1등부터 10등 안에 드는 사람이 10등 커트라인이 47건이에요. 근데 현재 있죠, 현재 지금 보면은 전국에서 1등 하는 사람이 지금 몇 건인지 아세요? 60몇 건, 70건을 가까이 가고 있어요. 지금 이단은 개인이 100건도 나오게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러면 매달,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매달 12건 이상 하고요. 매달 20건, 30건. 매달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 벌고 600만 원 벌고 700만 원 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냐라고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개를 받았습니다라고 다 얘기를 해요. 다 소개를 받았대요. 그죠? 근데 우리만 그렇지 않아요. 모두 자동차 영업을 하고 보험을 하고 어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소개를 받았대요. 소개를.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매니저님들도 매출을 잘하고 싶은 매니저님들을 한번 대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면 이달의 비결이 뭡니까? 매달 비결이 뭡니까? 다 똑같이, 어린이들은 똑같이 얘기하는 게, 어느 날 법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보통은 다 소개받았습니다. 법인도 다 소개받았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답은 뭐냐면요. 그럼 정답은 소개예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매니저님들 중에서 나는 소개를 잘 받는다. 아니 이거죠. 나는 고객 관리를 잘한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혹시 잘 못하실까요? 네. 근데 보세요. 고객 관리를 내가 있잖아요. 고객을 관리를 하는데 내가 1년 동안 계속 다니는데 고객이 나한테, 그 고객이 옥수수도 주고 감자도 주고 막 줘요. 근데 소개를 해주진 않아. 소개를. 죄송하지만 그분은 고객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네. 나는 고구마 줬는데요? 옥수수 줬는데요? 아니요, 그건 옥수수 준 거지 고객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만약에 어떤 고객들한테 소개를 계속 받고 있다. 아니 우리가 보세요. 어느 사람한테 소개를 시켜주려면은 내가 그 제품이 좋거나 아니면 사람이 좋아야 돼요. 맞죠? 그럼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제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 소개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소개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문자를 보냈는데요. 연락이 안 와요. 어방동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매니저는 어방동 지역이 좋은가 봐요. 그쪽 지역으로 문자를 보냈더니 연락이 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또요, 나는요 전화를 했는데 체결이 안 돼요. 근데 옆에 매니저는 전화를 했는데 체결이 된다 그래요. 나는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오다가 안 되는데 누구 오다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지역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은 평소에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고객 관리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고객 관리가 되기 때문에 문자로 하더라도 전화가 오고요. 그러니까 문자로 하더라도 답이 오고요. 전화로 하더라도 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사람들이 왜 소개가 나오지 않을까? 왜 나는 소개 기술이 없을까?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판매 부담감. 판매 부담감을 줘서 그래요. 고객들한테 자꾸 판매 부담감을 줘요. 판매 부담감을 줘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고객이 만족스러워. 고객이 만족을 하지 못해요. 누구한테? 나한테, 매니저한테. 또 하나 뭐냐면 제품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작. 소개 부담감. 소개를 해달라고 꾸준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꾸준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겁니다. 첫 번째 봅니다. 판매 부담감입니다. 판매 부담감.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 있죠. 내가 BS를 갑니다. 근데 어떤 고객은요,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하고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고 들어가요. 나오질 않아. 왜 나오질 않을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 매니저님이 부담스러워. 이해되시죠? 그때 여기서 닌자 블렌더 그때 사라고 얘기했는데 안 샀어. 부담스러운 거야. 이해되시죠? 네. 그죠? 부담스러우니까 그분 만나면 또 사라 그럴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문 닫고 나가요. 이런 사례.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죠. 교회를 갔고 내가 삘에 꽂혀서 삘에 겁나 꽂혀가지고 백소가 삘에 꽂혀가지고 우리 집사님 백소 사세요. 막 팔려서 사세요. 막 얘기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얘기합니까?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된다 집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부담감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죠. 제가 제 친구들 우리 단장이 맨날 이래요. 야 톡에도 올리고 카톡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막 카페도 올리고 다 올려라 막 이래요. 어느 날 친구들 카톡에다가 보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야 우리가 이번에 백소가 났다. 우리가 이번에 이런 프로모션 할까? 뭐 슬림이 좀 행사한다. 계속 올려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답을 해줘.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 톡이 조용해져요. 왜 조용해져요? 나 빼고 친구들끼리 다른 톡을 만든 거야. 그래서 거기서 미안하잖아요. 나에게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매니저님은 계속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다가 전화를 하죠. 야 왜 조용하냐? 사실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죠? 너 빼고 너 왕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판매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추진단장님 아니 판매를 하려면 근데 판매 부담감을 느끼게 하지 말라고 맞지 않습니까? 근데 판매 부담감을 느끼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맨날 약속을 어겨. 이해되시죠? 오늘 10시에 간다. 죄송해요 고객님 오늘 교육이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고객님 오늘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고객님 그랬어. 그러면 뭐랍니까? 딴 데 가라 이래요 그냥. 네? 매니저 바꿔야 되겠다 이래요. 뭐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한 번은 성남 쪽에 있었었는데 한 고객이 클레임이 왔어요. 매니저 바꿔달래요. 왜 바꿔달라는지 아세요? 매니저님이 우리 집 내가 예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봤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상을 째려고 된 거 자기를. 인상을 팍팍 쓰고 있고 아니 남편하고 싸웠는지 뭐하고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인상을 팍팍 쓰고 있냐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얘기를 했더니 대답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지켜봤는데 매니저님 바꿔달라고. 그래서 항의가 왔어요. 근데 그 매니저님한테 물어봤어요. 매니저님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매니저님 뭐라 그러는데요? 뭐요? 내가 그런 적 없었는데요? 나한테 말도 안 시켰는데 이래요. 근데 그 매니저가 원래 째려봐. 원래 째려봐요.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이 귀가 조금 어두운지 잘 말을 못 들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냐면 배 좀 박아야죠. 맞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에 있는 스튜디오스가 이렇게 있는데 고객님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네 고객님 어떤 물 갖다 주실까? 이래야 되는데 갖다 주세요. 이래 봐봐요. 아니 그럼 술 그냥 여기 있어요. 이래 봐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대한항공 안 타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가 있냐면
나한테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두 번째는 뭐냐? 제품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해요. 슬리미존을 사라 그래서 샀어요. 맞죠? 그죠? 네. 슬리미존을 샀는데 활용도 안 해. 슬리미존 볼 때마다 발로 차버리고 싶어. 맞잖아요? 네. 아니고 뭐 해가지고 잡아 뜯고 싶은데 이게 찢겨가지고 뜯어지도 않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백소를 했는데, 백소를 하라 그랬는데, 이건 뭐 백소가 효과를 못 느끼겠어. 잠이 더 하나?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예, 아니 원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잘 오잖아요. 네. 근데 어떤 고객은 잠이 더 안 오는 거야, 막. 이거 백소 때문이라고 이게. 살균수기 사라 그러고 샀는데 살균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보지도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살균수기 볼 때마다 짜증 나버린 거예요. 이거 한 달 렌탈이 얼마야?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활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죠? 제품에 대한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소개시켜달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경기도 남양주 쪽에 보면 이제 코평이라고 있어요. 평역평 그쪽에서 한 매니저가 이마트에서 딱 나오는데 고객이 안녕하세요, 왜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저기 제가 지금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 비대하고 청소기 좀 하려고요. 그래서 이 매니저가 어디 지역이에요? 그랬더니 덕소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매니저님 없으세요? 그랬더니 왜요? 고객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라고 했어요? 거기에 해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매니저님이 뭐라니까? 예,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네, 보세요. 개척으로 만난 거예요, 그냥. 그렇죠? 개척으로.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고객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냥 자기가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고객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가서 부산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114로 하든 여기서 하든 어차피 그 매니저님은 BS 관리하러 오시는 분이야. 그분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왜? 그분은 BS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꺼리낌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소개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또 분명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하게 하지 않으니까 고객은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답은 이거거든요. 판매 부담감만 느끼지 않게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만족만 시켜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만 소개시켜 달라고만 얘기를 하면 돼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면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소개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나한테 만족을 하지 못한다. 나한테 만족시키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나랑 친해지면 돼요. 나를 좋아하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뭐냐면 제가 이거는 외우기 쉽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미소. 두 번째는 인사. 세 번째는 대화. 네 번째는 칭찬. 그다음에 감사 선물이죠. 미는 이쪽은 똑같다. 이쪽도 똑같다. 뭔 말인지 아시죠? 이쪽 광대뼈 하나 나오고 이렇게 이쪽은 들어가고 그러면 미인이 아니다. 광대뼈가 다른 사람이다. 그 사람은 미인이 아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첫 번째는 미소예요. 제가 한 번은 제가 김포 쪽을 갔는데 매니저가 첫 달을 갔어요. 첫 달에 갔는데 오다가 몇 개가 나왔냐면은 첫 달에 가서 오다가 4개가 나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BS에서 순수하게 오다가 4개가 나왔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게 뭐냐? 둘째 달에 12건, 셋째 달에 20건, 넷째 달에 20건이 나왔어요. 제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통상 어떻게 얘기하냐면 1년을 다녀야지 오다가 나온다고 얘기해요. 왜? 1년 정도 다니면은 한 4번, 3-4번 정도 보면은 친해지기 때문에. 근데요, 내가 지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지점장님, 이 매니저님은 오다가 왜 나오는 겁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이분은 예전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를 했었대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고객하고 친해진대요. 금방. 두 번째는 뭐냐면 고객의 입장에서 권해준대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막 주문받을 때도 묵고 이렇게 주문받죠? 아웃백 이런 데가 막 이러잖아요. 고객할 때 일단 미소도 틀리고 웃는 얼굴로 다가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고객을 위해서 설계를 해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레스토랑에 갑니다. 그러면 고객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뭐가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4명이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매니저가 얘기하죠. 뭐 파스타 종류로 드실래요? 아니면 스테이크 종류로 드실래요? 그럼 스테이크다. 그럼 스테이크 종류 그러면 오늘 뭐 이래요 프로모션 하고 있는데 스테이크 이거에다가 세트로 드시는 것보다는 음료나 이런 거를 따로따로 드시면은 가격은 조금 더 나갈지 모르겠지만 좀 한국 그래봤자 한 10% 정도 더 나갑니다. 하지만 고객 만족도는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권해줘요. 그렇게 권해주면 보통의 고객들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주세요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매니저는 어떤 걸 가냐면 고객집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고객님하고 막 친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객님 지금 정수기를 하나 쓰고 계신데 이번에 만약에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번 달만 아주 이게 뭐 고객님한테 아주 특별한 프로모션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봐도 안 하면 고객님 손해 같아요. 고객님 지금 정수기 쓰고 계신데 비대를 가지고 9,900원에 드립니다. 금액이 이게 뭐 2만 원대인데 이번만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은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해도 손해는 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고객이 덜컹 뭘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슬미존 뭐 이게 지금 우리 슬미존 14,900원에 하고 있죠? 아 지금 행사 지금 19,900원 색깔려서 제가 지금 색깔려서 그래서 초음파가 14,900원이죠. 색깔려서요. 19,900원이잖아요. 그 전에 이게 25,900원이었는데요. 보세요. 근데 고객님 이제 어떤 고객님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안 돌아가. 나는 맨날 걸었는데 족저근막염이 있는지 난 안 좋아. 나 맨날 허리가 안 좋아. 거기다가 뱃살까지 있어. 그리고 고객님한테 고객님 이번에 고객님한테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25,900원이었는데 지금 고객님한테 얼마를 드리냐면은 19,900원에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기계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냥 설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입장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죠? 이분은 몸에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더가 4개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다음 달에 12건, 그 다음 달에 20건이 오더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 했었는데 처음에는요. 우리가 왜 1년을 다녀야 1년 정도를 고객하고 다녀야지 뭐냐면 고객한테 오더가 나온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왜? 친해지는데 1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1년에 4번을 만난다고 쳐요. 4번에. 그러면 2달 동안에 만약에 6개월에 4번을 만난다면 아니 3개월에 4번을 만난다면 아니 2개월에 4번을 만난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친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이거를 제가 상조 영업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한테 소개를 2달 안에 몇 명을 받았을까? 8명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소개받고 이 사람한테 또 소개받고 이 사람한테 소개받고 이 사람한테 또 소개받고 8명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간이 친해지려면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시간이가 아니라 그 사람하고 나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같이 이렇게 공감대 형성하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나이 먹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도 소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연애하는 사람들이 빨리 연애해가지고 빨리 결혼하죠. 그게 뭐예요? 같이 만나는 시간이 이게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면 빨리 친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사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넘어갈게요 시간상.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 일을 잘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뭐냐면 고객들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러잖아요. 고객이 우리 매니저님 음료수한테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고객님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요. 제가 뭐가 다 붙일게요. 그러고 나가요.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객하고 뭐냐면 친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친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오늘 비대로 설명을 갔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가자마자 무슨 얘기하면 남편
이 승질내는 얘기, 막 애들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정말 막 들어줘요. 그래. 내가 근데 얘기해야 되는데 어떠냐? 그래. 시간이 1시간 지났어요. 나 가야 되는데 시계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가 뭐라 그러니까? 너 아까 무슨 기대 얘기하러 왔잖아. 아니 시간이 다 지났네. 내가 다음에 와서 얘기할게.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니까? 그냥 할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할게. 아니 설명도 안 했잖아. 야, 너무 나 사이에 뭐 설명이 필요하냐? 할게. 가장 비싼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대화를 하고 하니까 고객은 뭐가 있냐면요. 고객은 친해지니까 뭐 제품이고 이런 것들은 다 신뢰가 생겨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맨날 짧게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일산에 박경숙 매니저라고 있는데 한 달에 항상 적을 때는 20건, 많을 때는 40건씩을 맨날 30건 내외를 하는 매니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매니저가 처음에 여기 올 때 어떻게 왔냐 하면 처음에 올 때 자기가 식당하고 하고 있었었는데 교원에 오면은 처음에 더 오른가라 그랬대요. 근데 교원에 오면은 300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대요. 300을. 근데 첫 달에 얼마를 벌었냐? 400을 벌었어요. 둘째 달에 얼마 벌었는지 아세요? 첫째 달에 400을 벌으니까 되네. 둘째 달에 200을 버는 거예요. 이거 뭐야? 난 300벌로 왔는데 셋째 달에 딱 했더니 170을 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이 받아버린 거예요. 내가 속았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생각했던 게 뭐였었냐면 돈을 버는 사람들을 봤더니 판매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판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고객하고 조금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고객님한테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해가지고 고객하고 커피를 먹는데, 그리고 뭐냐면 주부들이 실제로 내 동네 가지고 집 앞에 있는 커피숍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아니면 주변에 뭐 아시는 분들 한번 데리고 오세요 하면서 같이 커피를 먹으면서 대화를 하니까 겁나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곳곳 동들마다 그런 협력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하는 사람이에요? 대화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화를. 근데 우리가 잘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고객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칭찬입니다. 칭찬이라는 건 뭐예요? 칭찬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 그거는 뭐냐면 칭찬입니다. 근데 상대방을 적으로 만드는 거. 이거는 뭐예요? 지적질.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적질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매니저님한테 그래요. 매니저님, 매니저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혹시 나이가 40대 초반이에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40대 초반이세요? 50대 초반이요? 근데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근데 피부 어떻게 이렇게 좋아요? 다른 사람이 40대 초반이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요? 내가 이렇게 이분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머리 스타일이 진짜 잘 어울리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매니저님은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저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추진단장의 교육이라면 정말 최고라고 해. 이렇게 해요. 네? 근데 옆에 있는 매니저님한테 매니저님 나이가 한 50대 후반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요, 막 이래요. 아니 근데 피부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좀 매요. 이렇게 좀 매려면 제대로 좀 매지. 삐뚤댔어요 뒤에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분은 뭐라 그래요? 지가 나한테 언제 내 머리를 매라고 그분이라도 하나 준 적 있어? 막 이러죠. 아니 화장품이라도 하나 사줬어? 진짜 앞으로 있잖아요. 저 교육 보면은요, 저 알아요. BS 잡을 거예요. 이러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요, 이게 지적질인 거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어요. 고깃집을 가잖아요. 근데 고깃집을 가는데 어떤 고객은 되게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집은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깨끗한 집도 있잖아요. 근데 고객한테 우리가 제가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도 제가 빨간 펜이 있었었는데 옛날에도 이제 어느 분이 딱 이런 보면 이래요. 고깃집 갔더니 애들이 책, 장난감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분은 이거 뭐야? 이 집이 이래? 자꾸 막 이렇게 치우고 막 까칠하러 가. 근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고객님은 애들을 되게 창의력으로 키우시나 봐요. 제가 아는 그 분들 중에서 과학고등학교 간
친구가 있거든요. 그 어머니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분들 중에서 뭐 이런 서울 공대 간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어려서부터요 아이를 창의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진짜 막 이렇게 편하게 고객님처럼 이렇게 키웠어요. 그러면 고객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아니 뭐 내가 우리 애가 뭐 창의적이진 않는데요. 과학은 잘해요. 전교 1등이에요. 이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날 고깃집에 가가지고 뭐라냐? 고객님 혹시 뭐 인테리어 이런 거 전공하셨어요? 아니 고객님 이렇게 패션 디자이너 뭐 이런 거 전공한 것 같아요. 옷을 어떻게 잘 입으세요? 머리도 어떻게 이렇게 머리 이거 하시는데 한 20은 줬을 것 같아. 뭐 비싼 머리 같아.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고객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뭐 제가 뭐 그냥 하는 거죠. 집에서 있으면 할 일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눈썰미는 있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요 속으로 뭐 머리 20만 원 했다 했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뭡니까? 피부도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 무슨 화장품 쓰세요? 화장품 별로 안 쓰는데 어디 그럼 생얼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고객님 되게 오버한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다음번에 3개월 뒤에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더 이쁘게 해요. 옷도 더 잘 입어요. 얼굴도 더 잘 바르고 선크림도 바르고 집에 있는데. 그러면서 뭐랍니까? 매니저님이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얼굴 막 들이대 이러고 이러고 얼굴 봐달라고. 맞죠? 근데 그때마다 고객님 BS 해야 되는데 BS 할 때 방해가 돼요. 머리 치우세요. 그럼 뭐가 되냐면 이게 뭐냐면요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고객은 있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을 되게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적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은 나를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해요. 잠깐 우스갯소리로. 나이가 들면은 남자가 세요, 여자가 세요? 여자가 세요. 여자가 100% 세죠? 그죠? 여자가 왜 세요? 남성 호르몬이 맞죠? 남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또 왜 그래요? 혹시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어느 분한테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밥도 먹으려고. 아니 밥도 먹으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맞긴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지원자님한테 물어봐요. 남자가 왜 쥐어 사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지점장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남자는 멍충이래. 그래서 내가 남자인데 왜 남자가 멍충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남자는 멀티가 안 된대. 멀티가. 우리 남편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죠? 멀티가 안 되죠?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멀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자들은 거미 같아요. 거미. 왜 거미냐면 거미줄을 여기저기 다 쳐놔. 그래서 남자가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예를 들자면 그냥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샤워를 딱 하고 나옵니다. 그럼 와이프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잔소리가 시작되죠. 샤워 타올을 썼으면 제자리에다 놔야지. 칫솔을 썼으면 제대로 놔야지. 물을 왜 여기저기 다 튀겨놔? 수건을 하게 되면 여기다 걸지 말고 밖으로 갖고 오라 그랬지. 막 이렇게 잔소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 나왔어요. 그럼 뭐야? 왜 질질 흘리고 댕겨? 딱 깨끗이 닦고 나와야지. 빨리 와서 밥 먹어. 이래요. 밥을 먹으러 와요. 왜 멀리 떨어져 앉아 또 흘리려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밥을 먹다가 다리를 흔들어. 꼭 따라라. 왜 다리 흔들어? 내가 몇 번을 흔들지 말라 그랬어. 아니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집중 안 해. 밥 치운다. 이러면서 집중해요.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밥을 다 먹었어요. 왜 입에 손이 내가지고 먹어? 좀 거창하게 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밥을 다 먹었어요. 왜 남겨? 애들이 따라해. 그래서 밥을 먹었으면은 이렇게 자기가 먹은 거는 저기 싱크대에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양말은 제대로 놓으라 그랬잖아. 그죠? 옷은 하나는 걸어놓으라 그랬잖아. 이게 여기저기 거미줄을 다 쳐놓은 거예요. 거미줄을. 그러니 남자가 안 걸릴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여자분들이 봤을 때는 멍충일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진짜 그 거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 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거죠. 뭐냐면 지적질인 거예요. 지적질. 지적질을 계속 해보세요. 그분은 진짜 남의 밤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남의 밤이 돼요. 남의 밤이 됩니다. 근데 칭찬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내 편이 돼요. 고객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인 대칭, 그 다음에 감사 선물 있죠. 저는 제가 이 감사 선물을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참 많이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그 우리 코로나가 왔을 때 대구 사건 아시죠? 네. 대구에 코로나가 왔었을 때는 진짜로 그때는 앰뷸런스가 오면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막 그 당시에 백신도 없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집 밖을 나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경남 같은 데서 어떻게 했어요? 대구를 갔다 왔다 그러면 갔다 왔다면 신고를 했었어요. 아시죠? 버산 이런 데서 신고했어요. 그리고 버스편도 막 끊겼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게 제가 이제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한 매니저가 봄이 왔는데 프리지아꽃 알죠? 노란 프리지아꽃을 고객집 앞에다가 고객집 앞에 3,000원인가 4,000원 정도 된대요. 그 고객집 앞에다가 문 앞에다가 그거를 하나하나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멘트를 하나 포스팅으로 썼어요. 뭐라고 포스팅을 썼냐면 고객님 추운 겨울 뒤에 따뜻한 봄이 오듯이 지금 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시지만 요것도 지나갈 겁니다.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하고 프리지아를 옷을 딱 놓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그 포스팅을 딱 보면서 제가 감동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러면 고객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고객들은 집에 있는데 어떤 감동을 받을까? 제가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거기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근을 지점 내에서 출근 안 했어요. 그냥 사무실에는 업무 담당, BM, 그 다음에 단장님하고 3분만 출근했어요. 제가 너무 감동돼가지고 커피 쿠폰을 보냈어요. 커피 쿠폰을 보내가지고 단장님, BM님하고 차 한잔 드세요. 차 한잔을 사가지고 와야 되니까 보통. 근데요 내가 고객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호웨이, SK, T2, LG 모든 데들은요 어차피 BS는 안 해요. 모든 데들은 아무 내가 뭐 어차피 안 해도 되니까 코로나니까 아무것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매니저는 고객의 마음한테 얼어있던 그 마음에 따뜻한 봄이 오듯이 이것도 지나간다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라고 제가 고객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경북이 전사 1등을 했어요. 그 지역당이 전사 1등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라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뭐냐면 감사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고객들을 마음을 대하고 감사 선물을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한번 잘 한번 보세요. 나는데 어떤 매니저님들은 막 생일이라고 해서 막 커피 쿠폰 하나 막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맞죠? 근데 그거 하나에 고객도 되게 감동하거든요. 미안해서 소개시켜달라고 소개시켜주거든요. 내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아까 그랬죠. 나한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개가 나오지 않는다. 그 방법은 뭐냐면 무조건 친해지면 안 돼요. 친해지는 방법은 뭡니까? 미인 대칭, 그 다음에 감사 선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그랬죠. 제품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제품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서비스 피치를 하셔야 돼요. 즉 뭐냐면 고객들한테 다른 고객이 체험 사례들을 많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객님, 혹시 지난번에 어머님한테 안마의자를 사드렸는데 어머님이 안마의자 쓰시고 나셔서 건강해지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고객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고객님, 제가 아는 고객님은 진짜 어머님이 한 달을 사용하고 나서 정말 누워만 계셨던 분이 건강해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근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제주도에 한 사위가 안마의자를 사드렸어. 근데 어머님이 누워 있었는데 쇼핑도 막 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 최고, 우리 사위 최고다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모든 건강의 핵심은 뭐냐면 면역력입니다. 그러면 면역력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면역력의 포인트는 혈액크림이에요. 혈액이 하는 역할들이 뭐냐면 산소를 우리 몸의 장기와 모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있는 장기와 세포와 모든 것들이 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혈액이 막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뛰어다니게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나이가 들면 걸어다닙니다.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도 못해요. 걸어다니도 못해요. 근데 안마의자를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동안 안마의자를 목부터 해가지고 발끝까지 해가지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점심을 먹고 나서 또 운동을 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잠자기 전에 1시간 이상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을 하니까 그 어머님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일리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이제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럽니다. 전기레인지 혹시 예쁜님 전기레인지 사용하시고 나셔가지고 만성두통이 사라지지 않으셨어요? 한번 물어봐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안산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휘슬러 이 매니저님이 옛날에 휘슬러 이 전기레인지 샀대. 근데 휘슬러에 500만 원짜리 샀는데 휘슬러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뭐라고 자기한테 얘기했냐면 전기레인지를 하게 되면 만성두통이 사라진다 했대. 근데 사실이에요. 근데 고객님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요리를 하다가 가스레인지를 켜잖아요. 가스레인지로 요리를 하다 보면 뭐 일산화탄소와 각종 그 발암물질이 나오죠. 그러면은요 1시간 반을 가지고 요리를 하면 담배를 몇 갑 피우고 똑같다 그럽니까? 우리가 3갑이에요. 3갑. 아니 우리가 주방에서 담배를 쪼그려 앉아서 3갑 핀다고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빨개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담배를 피는 사람이 담배를 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럼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머리가 맑아졌다 그래요. 그쵸? 똑같은 거예요. 왜 여성분들이 왜 성암에 걸리냐, 폐암에 걸리냐? 바로 일산화탄소라든지 담배에 있는 그런 것들인 거예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고객은요, 머리가 안 아픈 게 오늘 우리 단장님이 판매에 부담감을 안 줘가지고 맞잖아요. 머리가 안 아픈 건지 아니면 내가 건강해져서 그런 건지 내가 요즘에 스트레스가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고객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고객은 그거를 모르고 고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고객님 혹시 활력소를 드시고 나셔서 살이 빠지지 않으셨어요? 혹시 당뇨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고혈압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은 뭐라 합니까? 아니요. 고객님 혹시 백수 드시고 나셔서 몸이 붓고 막 이러는 것이 붓지 않고 그러지 않으세요? 혹시 질건조증이나 이런 게 사라지지 않으셨어요? 혹시 뼈가 막 소리가 나고 뼈가 아프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나아지지 않으셨어요? 잠을 못 자고 그랬는데 잠이 막 오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를 막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고객은 무슨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뭡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고객은요 진짜 백소를 드시고 나서 막 이렇게 좋아진 사례들 있죠. 아까도 들어봤더니 좋은 짓을 했는데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청주 같은 데서는 한 25세인 매니저님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남성 호르몬이 많대. 여성들 중에서 남성 호르몬이 많은 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단 거칠겠죠. 힘이 세겠죠. 근데 뭐냐면 수염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수염이 엄청난 게 아니라 수염 들어준다고 얼굴이 뭐냐면 이렇게 막 여든 같은 거 막 나. 근데 병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백소를 3주를 먹고 나서 피부가 이게 막 돋아든 거죠. 쏙 들어가면서 엄마 나 이거 백소주 먹고 나서 이렇게 됐어. 이게 뭐냐면 에스트로겐이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님이 판매를 하기 시작해요. 또 하나 제전에 있는 한 매니저님이 뭐냐면 병원에 다녔대요. 왜냐면 요실금 때문에. 요실금은요 안 해봤던 사람은 잘 모른대요. 이게 엄청나게 불편하대요. 근데 병원에서 수술하자 그랬었는데 백소를 마침 백소를 한 달 동안 먹었어. 요실금이.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수술 안 해도 된다고. 뭐 했냐고. 그래서 백소밖에 먹지 않았는데요. 뭐 이런 사례라든지 백소 먹고 나서요 좋아진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객님 혹시 백소 드시고 나셔가지고 그냥 뼈가 뭐 든 소리 나거나 아니면 무릎이 아프고 이랬었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으셨어요? 그럼 고객은 뭐라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요즘에 이렇게 그런 건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고객님,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요, 백수로 드시고 나셔가지고 팔목이라든지 허리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아팠던 분들이 이게 나아진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면서 특장점을 얘기하는 거지. 왜? 우리 몸에는 뭐가 있어요? 조골세포, 만들죠. 뭐냐?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고요. 파골세포, 파괴. 이 뭡니까? 뼈를 파괴시키는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가 조화로 칼슘을 먹게 되면요, 이 세포가 조화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뼈를 만들고 파괴지고 만들고 파괴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에스트로겐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칼슘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칼슘 먹어도 뼈로 안 가는 거예요. 고객님한테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진짜 뼈가 괜찮아지는 것 같아. 진짜 나아진 것 같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인증서에 그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고객님, 혹시 살균수기를 쓰시는데 생선 같은 경우가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럼 요리할 때 이거를 살균수 물에서 담갔다가 놓으시고 그러면 비린내가 안 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고기 같은 경우 삼계탕 같은 거 할 때 살균수기로 담갔다가 놓으시게 되면 군내나 고기 냄새가 안 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고객님, 혹시 가족분들 중에서 입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분들이 살균수기를 가지고 이걸 각을 하거나 이러니까 입냄새가 덜하지 않으세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고객이 뭐라 그래요? 사용을 잘 안 하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요. 정말 이것 때문에 그랬는가? 근데 본인한테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제가 아는 고객은요, 생선을 요리를 하거나 고기를 요리할 때 항상 살균수를 담급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냄새는 왜 냄새가 나는지 아세요? 세균이 발생되기 때문에 냄새가